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vlookup을 하지 않고 피벗 테이블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주문 이 예제는 파워 피벗에서도 똑같이 다뤘던 예제여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파워 피벗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매출에 대한 이제 주문 테이블이 있고요. 주문 테이블이 주문 일자와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거래처명, 담당자, 그 다음에 수량, 판매 수량이죠.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을 가보시면 제품명에 대한 부분이 분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 카테고리, 그 다음에 매출 단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사원, 그 다음에 담당자죠. 판매 담당자, 영업사원,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 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음, 판매 가격이 없죠. 판매 가격이 있어야지 먼저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 이렇게 해서 가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소식을 집어넣으시게 되겠죠. 브이로그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영역에 대한 부분들 혹시라도 표에 대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어떤 범위를 영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을 때 표로 그 부분들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은 이 제품이라고 하는 녀석은 상단에 보시면 표에 제품이라고 하는 표로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제가 표를 만들 때 표의 이름을 제품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제품에서 매출 단가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Vlookup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출 단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Vlookup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그 다음에 VL만 치시면 자동 계산이 완성되시니까 그 다음에 탭키 누르시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는 Vlookup 함수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제품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품명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표가 아니었으면 B2셀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수식의 완성이 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이라고 하는 표에 제품명이라고 하는 필드에 골뱅이가 지금 현재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줄이 현재 지금 수식이 완성되고 있는 줄이 두 번째 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의 제품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자체가요. 자, 그 다음에 콤마에서 영역에 대한 부분은 어디냐면 제품이죠.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제품 선택하시고 중괄호 치시는 순간에 제품의 어느 영역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저는 모두를 선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샵 모두죠. 얘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탭키를 누르시면 모두가 선택되면 전체 테이블 모두를 선택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표를 아래로 드래그했을 때 만약에 셀 주소 같으면은 A 뭐 어디서부터 뭐 C에 어디까지 그러면 이걸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소가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출 단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져오는 방법은 정확히 일치하는 펄스인 제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데이터 기본적으로 가져올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자동 완성 수식하는 걸로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왜 여기까지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의 범위가 여기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자, 표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지금 현재 표 범위가 아니라 아, 기본적으로 그냥 붙여져 있는 기본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매출 단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단가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여기에서 수량 곱하기, 그 다음에
결과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수동완성 채우기를 하면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이 범위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여기까지가 표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표 범위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저는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요. 이 범위에서 제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제품에 대한 매출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기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사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서인지 부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처를 가져야 된다면 거래처의 지역이 어딘지 그게 또 궁금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브이로그업으로 또 담당자에 대한 부분도 브이로그업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값을 가져오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굳이 이렇게 데이터를 완성시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피벗 테이블에서 관계 설정만으로 브이로그업을 치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표의 범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문 영역을 다시 범위로 변환시키고요. 왜냐면 수량 범위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제대로 잡고 이 부분을 주문이라고 다시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얘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려고 할 때 보시면 표에서 바로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에서 맨 하단에 여러 테이블을 분석할 것인지 선택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냐고 물어보죠. 자, 보시면은 주문, 제품, 사원, 거래처라고 하는 여러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이 테이블들을 다 쓸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하나의 테이블만 선택한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옵션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만 눌러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의 하나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의 이 활성화 창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주문해서 활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성되어 있는 테이블은 지금 주문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모드라고 하는 게 나오세요. 모드를 선택하시면 지금 이 엑셀 파일에 있는 기본적인 표로 만들어진 녀석들은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게요. 기존의 피벗 테이블을 잘 보시면 피벗 테이블은 하나의 피벗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받는데 이제는 피벗 테이블의 원본 소스가 여러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류별 그 다음에 수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류는 제품 테이블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판매 수량은 주문 테이블에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요소는 이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어떠한 요소는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제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물어보고요. 자동 검색을 해서 자동 검색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수동으로 만들기를 할 거냐인데 자동 검색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지금 보시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테이블명, 그러니까 필드명이죠. 이름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의 이 열과 관계를 맺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열 이름을 쓰지는 않겠죠. 그러한 기준에서 그러한 로직으로 가져오는 게 자동 검색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시면 계산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보시면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오시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기능은 오피스 2013 버전의 프로페셔널 플러스에서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관계를 선택하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자동 검색을 한번 눌러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 검색을 하게 되는데 관계를 지금 한 개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활성화되어 있는 주문의 제품명과 제품의 소분류, 필드명이 같지 않더라도 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의 유형이라든가 데이터 값에 대한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영역을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제품명과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소분류라고 하는 열이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얘가 판명이 돼서 지금 자동으로 관계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가구 수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사원, 판매 사원이죠. 영업사원별 분류에 대한 합계 수량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름에 대한 부분을 영업사원을 이렇게 열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관계를 왜냐하면 지금 영업사원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맺어져 있지가 않죠. 관계를 지금 만든 건 주문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부분만 자동 검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동 검색에 대한 신뢰성이 저희가 생겼죠. 굳이 열 이름이 같지 않더라도 얘는 더 확장이 돼서 데이터의 유형이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자동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동 검색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 관리 근데 새 관계가 지금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럴 때는 관계를 여러분 수동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셔서 자, 주문에 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원의 이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관계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의 값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 안에서 브이로그를 치지 않고서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데이터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엑셀에서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피벗 테이블의 관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Vlookup에 해당되는데 굳이 우리가 원본에서 Vlookup으로 데이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성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계속 지금 밑으로 쌓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함수를 계속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만약에 저희가 브이로그업을 해서 이거 만들어냈으면요 데이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소식에 대한 부분도 약간 변형을 좀 해주셔야 되는 보정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런 설정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릴레이션만 맺어 버리시면
데이터는 각각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밑으로 쌓이든지 얼마든지 쌓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과 릴레이션에서의 이런 그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파워 피벗의 개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강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문은 여러 개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담당자도 여러 번 나올 수 있고요. 거래처 명도 여러 번 나올 수 있겠지만 각각의 지금 보시는 제품에 관련된 테이블과 사원에 관련된 테이블 또는 거래처에 관련된 테이블들은 거래처는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중복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장이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거래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제품, 사원, 거래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퍼런스, 즉 참조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팩트 테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용어처럼 많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품, 사원, 거래처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릴레이션이 있다.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브이룩업을 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벗 테이블에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강좌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 내용과 좀 더 더불어서 확장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